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어제는 초여름, 오늘은 또 초겨울.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가 오르르 내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계절입니다. 봄꽃들도 피고 지는 그런 순서 없이 서둘러 피어났다가 서둘러 지지를 않나. 시시때때로 강풍이 불지를 않나. 봄의 따스함을 만끽할 새도 없이 개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쿠데타와 탄핵의 계절이 너무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해지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어서 빨리 전국도 안정되고 경기도 안정되고 따뜻한 사회, 따뜻한 마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은 꽃샘 나조가 진행합니다. 저는 강희입니다. 장욱자입니다. 박성경입니다. 네, 우리 꽃샘 나조 방송 한 달 만에 또 만났네요. 요즘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요 네, 이번에 벚꽃 구경을 많이 했어요. 네. 하고 모악산과 구이 저수지, 그다음에 금산사를 네, 많이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볼 때마다 네. 아우 엄청 이쁘고 환상이고, 구이 저수지 가서 위에서 보니까요 밑에서 네, 쏘아준 그 불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솜털 같은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예. 참 환상적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네, 많이 찍었죠. 예, 남는 건 사진뿐이라. 네. 그러게요. 예. 저는 예. 여전히 출근하는 워킹맘이다 보니 출근해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쌤은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군요. 네. 저는 이제 거리에나 어디 지나다니다가 벚꽃이나 개나리 구경은 했는데요. 따로 그냥 벚꽃이나 꽃 구경 간 건 없고요. 올 봄은 또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한 일주일간 했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 한 것은 묻지 마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갑자기 일을 했는데 12,300보를 걸었어요. 요즘 보통 만보 걷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막 그렇게 걸으면서 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근데 한 3개월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또 빠진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은솔님. 은솔님 보고 싶네요. 우리 은솔님은 어디 갔을까요? 어제 저랑 통화했을 때는 네.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빠지면 어떡해 그랬죠. 그러니까 워낙 또 바빠요. 예. 네.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 어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갖고 어제 가시면은 참석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안 가셨나 봐요. 갖고 오늘 참석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말에다 보니까 또 1박 2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참석을 할 텐데. 네,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또 우리 네모꿈 회원들이 화단에 꽃도 심고 했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변두스러워서 한번 지나다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에서 주셔서 심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전에 가꾸던 데가 꽃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심었는데 그 평화복지관 네. 뒤에 보면 터널 있잖아요. 아, 예전에 네. 장미심 장미덩쿨 있는데. 네, 가지고 장미덩쿨은 아직 안 나왔고 그 밑에 이제 그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펴가지고 예. 그 잡초를 캐고 거기에다가 오목조목하게 생긴 꽃들을 심었어요. 네. 지나다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보고. 네, 그리고 우리 또 평화복지관 앞에서 봄맞이 평화장터도 했었지요. 네. 예. 저희가 장터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음악회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음악회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서 자금이 네. 조금 모자라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장터를 했습니다. 그 다양한 재활용 의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떡볶이는 아니고 튀김, 영봉이네 튀김. 연봉이네 튀김. 김말이, 오징어, 고구마, 고추 등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재료 준비할 때 저희가 또 가서 잠깐 도와줬지만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네, 네. 못 많았죠. 사서 못 모자랐어요. 먹었어요. 우리 저- 회원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이익금으로 기부도 하고 좋은 예. 일에 쓰려고 장터를 해가지고 예, 예. 기부도 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영부인의 튀김 전문가 같아요. 네, 그러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먹어보지 그렇잖아도 못했으니까. 대표님이 예, 예. 저희 그 음악회뿐만 아니라 네, 예. 수익금 돈이 좀 있으면 뭘 하더라도 여유가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장터를 예. 몇 번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죠. 하루 종일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또 한 3일간 예. 할 거예요. 아, 또 그래요? 한다고 예, 이번 또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갖고, 해서. 그런 음악회 때 네, 지금 예. 모자라면 보태자 해갖고 다시 또 튀김을 또 하신다고. 날- 3일간 할 거예요. 날짜가 며칠, 나왔나요? 날짜는 아직 저는, 정하진 아직 않고 정하지는 이제 한다는 그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회의 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재활용 평화장터에서 산불 피해 복금. 근데 이번에 정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네.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예. 봤죠. 오죽하면 배가 예, 예. 저기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그 배가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배도 아. 타고 배까지 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진 거죠. 동네가 다 타고 네. 집이 다 없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 이재민들 참 불쌍하고 울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TV를 봤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나무를 산에 있는 갈퀴나무를 저희들이 땔감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이 쌓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차곡차곡 쌓이니까. 겨울에 그 떨어진 네. 낙엽들이 켜켜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며칠 전에 식목일이었잖아요. 네. 4월 5일 식목일. 예.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식목일이면 나무를 다 심었잖아요, 또. 근데 지금은 나무 심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나무 심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목일도 없어지고 그 아. 행사하는 것도 없어지고 나무를 심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문화재까지랑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어머. 좀 무섭더라. 물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불이 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번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예.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게 차에서 이게 동영상 찍은 거였는데 바로 그 앞에서 사진을 동영상 같은 걸 지나가다가 찍는 걸 보고 진짜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고 어느 또 마을은 막 이장님이 그 어르신들 이게 걷기 힘든 어르신들 이렇게 구하다가 막 같이 자기는 어르신들을 구했는데 자기가 또 그건 희생을 안 하시는 줘- 경우도 예. 있죠. 안타까워요. 저 네모의 꿈에서 이렇게 산불 이제 네. 후원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산불 후원금 이제 모금해서 전달하시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산불이 잘 안 잡히니까 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곤 했잖아요. 근데 마침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서 너무 조금 왔어요. 예, 근데 그만큼이라도 조금이지만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로 불이 안 나야 될 텐데.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옛날 포스터가 생각나요. 자나깨나 불조심. 어떻게 기억을 하셨네요. 네.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인수가 부릅니다. 봄비. 이슬비 마리는 길을 걸으면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면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날이려나 마음마저 울려주네 봄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날려나 마음마저 울려주네 오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이슬비 나는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마음을 달래도 마음을 달래며 네, 꽃샘라디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꽃샘라디오 회원들끼리 요즘 근황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봉사하러 다니고 네. 출근하는 날은 출근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노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무슨 봉사하셨어요? 겨울에 저희 나무 옷 입혔잖아요. 뜨개질한 걸로. 예, 예. 그거를 갔더니 언니들이 그 뜨개실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거 도와주고 옆에서 또 따듬는 거랑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옆에 또 어르신들이 계셔서 어르신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했습니다. 네, 모처럼 또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뜨개 할 줄 알아요? 못할 것 네, 같은데. 할 줄 알아요. 신랑 거 낫이랑 떠가지고 입히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자주 오는 걸 못 봐갖고. 하기 싫어서 그래요. 네, 우리 평화동 마을신 분 4월에 또 보니까 일면에 전동 킥보드 사진을 크게 실었더라고요. 네. 예. 기사 제목이 위험천만 킥보드 어쩌나였는데요. 예. 저도 이제 다니다 보긴 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이 참 많이 타고 다니고, 볼 때마다 정말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너무 위험해요. 애들이 찾기를 여기저기 쏟아같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아찔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아파트 안에서 중학생이 킥보드 타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일이 있었대요. 이빨이 깨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킥보드를 타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예. 빌라 있잖아요. 예. 빌라 보면 주차장이라 있는데 그 백다방 옆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그 높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높이를 밤에 킥보드 타고 가다가 주차장 옆 이제 길이 있는 줄 알고 주차장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가 이제 뚝 떨어지는데 가지고 킥보드 타던 사람이 예. 추락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 저 데드라인 쳐놓고 경찰들이 와서 조사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위험한 걸 언제부턴가 그게 생겨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타려면 헬멧도 쓰고 보호 장비를 갖추고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타도 헬멧 안 쓰면 단속 대상인데요. 예. 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킥보드 대여업체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보호 장비를 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킥보드는 빌려주고 헬멧은 알아서 해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죠. 거리에 대여 킥보드 설치해둔 거 보면 거기에 헬멧은 전혀 없어요. 안전모 착용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3만 원이래요. 3만 원이요? 네. 사실 헬멧 안 쓰면 그거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거리에 그게 있는가만 봤지 또 무슨 과태료가 있는가 그런 건 몰랐는데 정말 무책임하네요. 그리고 킥보드는 그 원래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타야 된대요. 아, 그러면 청소년들은 타면 안 되는 물품 이제 장비라고 봐야죠. 근데 그 청소년들이 타지 어른들이 타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인가요? 원동기 같은 그런 거겠죠? 참말로 문제가 많네요. 이게 대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하루도 빨리 그런 개선책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네요. 헬멧을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킥보드만 빌려주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에 보셨잖아요.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네. 두고 가잖아요. 네. 네, 큰 문제죠. 인도에 킥보드 너부러져 있으면 보행자에게도 문제가, 차도에도 있으면 차량 통행에 문제가 그렇게 있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아파트 주차하는 곳에다가 네. 주차를 해놓으면은 저희 차들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주차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은 또 입구에다가 놔요.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러면 나오는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또 운전자가 내려서 직접 치우고 차를 타고 그러고 또 간다고 합니다. 네, 문제네요. 아니, 그 킥보드는 들어서 옮겨도 되나요? 들어서 옮기면 삑삑 소리가 나요. 그게 전자 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거기가 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멈추면 자동으로 안 움직여요. 핸들이. 그러니까 무거워요. 또 그리고 근데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좀 무겁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 옮기는 것 자체도 힘들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궁금한 게 그걸 무슨 랩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죠. 아, 앱에다가 깔아갖고? 깔아서 충전을 해가지고 내가 그 충전한 만큼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꺼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널브러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킥보드 얘기도 얘기지만 그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그 생각 나는데 네. 그 조그만 이쁜 자전거가 있어요. 아는 엄마가 어머 저 자전거가 길거리에 누가 버렸네. 갖고 가서 타고 싶다고 신랑한테 말했는데 그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요 앱을 깔아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그거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었더니 너무 이뻐서 갖고 가서 자기가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 잠깐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근데 이 킥보드도 앱을 깔아서 그렇게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트럭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킥보드 걷어다가 일정한 곳에 쭉 세워놓고 그러던데요. 또, 네, 예. 그 사람들은요 돈 예, 받고 예. 일하는 분들이죠. 되게 젊은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아 일자리네요. 이것도. 그렇죠. 네, 일자리예요. 네, 대업체에서 수거하고 정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예. 그걸 의무적으로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죠.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시청에서도 불편 신고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네. 마을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시청에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전동 킥보드 안전 지킴이도 있고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하면 한 대에 2만 원씩 견인료도 부과가 된대요. 그렇게 하더라도 무단장치 킥보드가 많이 줄기는 했을까요? 네, 이걸 하고 있어서 무단 방지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눈에 덜 띄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빌려 타는 아이들이 잘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업체 쪽에서 빌릴 때뿐만 아니라 네네. 타고 나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데나 방치하면 그런 벌점을 매기거나 해서 타고 난 뒤에도 킥보드를 안전하게 놓도록 하면 괜찮겠네요. 많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정말 이제 저도 알았네요. 네, 그리고 이 킥보드를 방치했을 네. 때 견인하는 유예 시간이 또 있대요. 아. 그래서 그 유예 시간 지난 3월부터 시청에서 유예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몇 시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2시간이었는데 1시간으로 아. 줄인 거래요. 유예 시간이 줄면 아무래도 견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방치되는 게 줄어들겠죠? 아, 이게 이렇게 킥보드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간도 이렇게 2시간에서 1시간을 줄이고 그렇겠네요. 네, 꽃샘나주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기사로 다룬 그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손가락이 부릅니다. 2층에서 본 거리. 수녀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어릴 적 내 친구는 외면을 하고 길거리 약국에서 담배를 팔듯 세상은 평화롭게 갈 길을 가고 분주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온종일 구경하는 아이도 있고 시간이 숨을 쉬는 그 길가에는 낯설은 그리움이 나를 감싸네. 2층에서 본 거리
안개만 잡겠어. 해묵은 습관처럼 아침이 오고 누군가 올 것 같은 아침이 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유로 하루는 나른하게 흘러만 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도 있고 안개가 피어나는 그 길가에는 해묵은 그리움이 다시 떠오르 2층에서 뭔가니 변한 거리였어. 2층에서 뭔가니 안개만 잡겠어. 네, 꽃샘 놔주고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역의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화동 마을 이웃들의 근황 그리고 평화동 마을 신문을 다룬 기사 전동 킥보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도 이야기해 보죠. 마을 신문 기사 중에 평화동 무장의 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평화동 무장애 마을 만들기 서포터즈가 발대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저도 이 단어가 생소한데 이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우리 평화동에 자립한 네.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고 네. 장애인들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였답니다. 아, 네,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네. 마을이라면 주민센터라든가 공동시설 또 상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한다는 건가요? 네, 장애인들이 통행을 하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장애인들이 여러 시설을 이용할 때 좀 더 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무장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또 주관하는 데가 있죠? 네, 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대요. 아, 거기 그 강현석 씨가 대표로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네, 주관을 네. 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마을을 살피고 어떤 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평화동의 주공 4단지나 주공 1단지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한데요.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가 더 심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중증 장애인 연대가 이분들 자립 지원 사업을 하면서 네. 인후동, 평화동 등의 32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또 무장의 마을. 갈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드는 거 보면은 이웃을 이게 그분들 장애로 있는 분들을 더 우리가 관심 갖고 그분들을 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우리 평화동 이웃들의 근황이라든가 그리고 평화동 마을 신문이 다룬 그런 주요 소식들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평화동 마을 신문 편집장 행인님의 음악이 있는 마을 이어져 가겠습니다. 1부 마치면서 또 노래 한 곡 띄웁니다. 김목경의 노래입니다. 부르지 마. 오늘 밤 우연히 라디오를 켤 때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네요. 언젠가 둘이서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았었는데 내 옆에 빈 자리는 날 슬프게 해.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사랑은 추억은 남아있잖아. 언젠가 둘이서 걸었던 이 길을 오늘은 나 혼자서 걷고 있네. 햇살은 눈부셨는데 우리를 비추었는데 오늘은 나 혼자 길을 맡고 가네.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사랑은 추억은 남아있잖아.
의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계속해서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 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첫 곡 아침 이슬을 들으셨는데요. 1971년 고 김민기 선생이 작사 작곡해 음반으로 출시한 대표적인 민중가요죠. 노래를 만든 김민기 선생이 민중가요를 만든 건 아닌데도 우리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자연스레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됐습니다. 작곡자가 악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노래. 양희은이 1971년 발표해서 큰 인기를 얻었고 1973년 당시 정부가 고운 노래상으로 선정하고 건전가요로도 지정했지만 2년 뒤 돌연 금지곡이 됩니다.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른다는 가사가 불순하다고 했던 군사독재 시대 특유의 억지, 폭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던 유신독재 집권층이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었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금지된 노래들은 불멸의 생명력을 키워왔습니다. 방송에서 사라진 곡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임에서 더욱 질리게 불렸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 신촌 로터리에서 서울시청까지 늘어선 군중 100만 명이 함께 부른 아침 이슬. 이때는 너무 행렬이 길어서 자연스럽게 돌림 노래가 됐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의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때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듣는 대중가요 1위. 아침 이슬이 최초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양희은의 1집은 1970년대 포크 음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민기와 양희은이 빚어낸 아침 이슬은 단순한 유행가요가 아닌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유신 독재의 금지곡 지정은 우리 가요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방송 금지, 더 나아가 곡이 담긴 음반 생산과 유통, 공연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권의 대중가요 학살로 인해 1970년대 한국 가요는 장르의 다양성을 잃었지요. 락, 재즈, 밴드, 포크송 거의 사장됐습니다. 1975년에 금지당한 곡이 국내 가요만 223곡, 외국 가요는 262여 곡에 달했답니다. 양희은의 노래도 200여 곡 중에 금지된 노래가 30곡이 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는 꼬투리로 작은 연못은 정권을 비꼰다는 이유로 주홍글 씨 낙인이 찍혔습니다. 양희은의 작은 연못 듣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샘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 이름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소산해지고 저녁 산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양희은의 노래 중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김광희가
나 돌아가리라 이런 곡명으로 발표했던 노래죠. 원곡자의 노래보다 양희은의 노래가 더 인기를 얻었으니 우리는 흔히 양희은의 노래로 알고도 있습니다. 작곡자 김광희의 노래는 담담하게 감정을 억제하며 사색에 잠긴 듯합니다. 비록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우리나라 포크 음악계에 선명한 족적을 남길 만한 수준의 곡을 남겼습니다. 세노야, 내 친구 이런 노래들입니다. 1970년대 당시 젊은이의 고뇌가 깃든 가사가 시원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가난한 마음, 원곡자 김광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2003년 12월 청개구리 포크 콘서트에 그녀가 초대되고 이듬해 나온 청개구리 고운 노래 모음 4집에 실린 노래입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쓸쓸한 바닷가로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돌담 쌓으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내 가난한 마음 속에 찾아오리라. 나는 돌아가리라. 내 좋아하는 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머나먼 곳에 나 돌아가리라. 나는 돌아가리라. 저 푸른 숲으로 이슬 젖은 풀 위에 누워 산허리의 달을 보며 그리운 모습들 비춰주리라.
1972년 양희은의 고운 노래 모음 제2집에 수록된 아름다운 것들은 공명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포크싱어송라이터 계보의 주요 인물인 방의경의 노랫말과 함께 양희은의 청아한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노래는 원곡이 스코틀랜드 민요랍니다. 메리 해밀턴, 다른 공명으로 The Flower Mary라고도 합니다. 왕비의 시녀인 메리 해밀턴이 스튜어트 왕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몰래 요람에 태워 강에 띄워 보냈지만 끝내는 교수형을 당한다는 슬픈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 가수들이 불렀지만 1960년 존 바에즈 데뷔 앨범에 실린 곡이 가장 유명하지요. 바로 이 존 바에즈의 곡을 리메이크한 노래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멜로디는 그대로지만 방의경이 지은 노랫말은 원곡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 재탄생한 번안곡입니다. 양희은의 노래 듣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함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들을 데려갈까. 양희은의 노래 중에 김민기 선생의 곡 늙은 군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하사관의 소박한 나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노래는 유신 체제 하에서 국방부 장관 지정 금지곡 1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덕분에 독재에 저항하던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대표적인 저항가요로 탈바꿈했죠. 가사 속의 군인은 투사, 노동자, 농민, 교사 등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말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원래 의미인 나라 사랑으로 해석해서 정부 행사곡으로도 써왔습니다.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전해드리며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마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못 치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일세